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매일 밤 1시간, 2시간씩 뒤척이다 결국 수면제에 손을 뻗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수면제가 오히려 여러분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수많은 불면증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이성우입니다. 혹시 잠들기 어렵거나 새벽에 자주 깨서 힘드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앞으로 5년 안에 치매 위험이 3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반드시 알려드릴 천연 수면제 4가지의 정확한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수면제 없이도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만으로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진짜 불면증인지 정확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수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확인해 보실 것은 잠자리에 누워서 1시간 이상 잠이 오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침대에 누운 지 15분에서 20분 이내에 잠들어야 합니다. 만약 30분이 넘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미 수면 리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특히 1시간 이상 뒤척인다면 확실한 불면증 신호라고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지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코르티솔 분비가 최소화되고 멜라토닌 농도가 가장 높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주 깨신다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특히 화장실에 다녀온 후 1시간 이상 잠들지 못한다면 심각한 수면 장애로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점검 포인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몸 상태입니다.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머리가 무겁고 몸이 개운하지 않다면 깊은 잠을 자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깊은 잠 단계인 서파 수면이 부족하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낮 시간의 졸음을 체크해 보세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자연스러운 졸음이 아니라 하루 종일 계속 졸리거나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깜빡 졸게 된다면 야간 수면의 질이 떨어진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상태를 살펴보세요. 불면증이 지속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져 우울감, 불안감, 짜증이 늘어납니다. 평소보다 예민해지거나 작은 일에도 화가 난다면 수면 부족이 뇌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증상들이 일주일에 3일 이상,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치매 예방, 면역력 강화, 혈압 조절 등 모든 건강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깊은 잠의 비율도 매년 2%씩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수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건강한 잠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본인의 수면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나이 들어서 잠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와 불면증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옛날에는 잠을 잘 잤는데 이제는 도통 잠이 안 와요.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확실히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들고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량도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불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에 맞춰서 수면 환경과 습관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좋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방법만 알면 누구나 숙면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80대, 90대 환자분들도 올바른 방법을 익히신 후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 탓이라는 선입견부터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결국 불면증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대신 나는 충분히 좋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8시간을 연속으로 자지 못할 수도 있지만 6시간에서 7시간의 양질의 수면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올바른 방법과 꾸준한 실천만 있다면 언제든지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들입니다. 이 4가지만 피해도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늦은 밤 카페인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습관적으로 커피나 녹차를 드시는데 이것이 바로 불면증의 주범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배출되는데 평균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오후 6시에 커피 한 잔을 드셨다면 밤 12시가 되어도 여전히 카페인의 절반이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대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60대 이후에는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젊을 때보다 2배 이상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모든 음료를 피하셔야 합니다.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나 TV의 불빛을 보며 잠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의 송과선에서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면 호르몬인데 이것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뇌는 침대를 각성과 연결시키게 되어 침대에만 누워도 자동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침실에는 아예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규칙한 취침과 기상시간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주기로 호르몬 분비, 체온 변화, 혈압 조절 등을 담당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이 생체 리듬이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특히 주말에 늦잠을 자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평일에는 새벽 6시에 일어나다가 주말에는 오전 10시에 일어나면 마치 시차를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사회적 시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월요일마다 컨디션이 안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여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간 복용하면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을 잃게 됩니다. 수면제는 뇌의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여 인위적으로 진정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뇌가 스스로 잠들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또한 수면제로 인한 잠은 진짜 자연스러운 수면과 다릅니다. 깊은 잠 단계가 줄어들고 렘 수면도 억제되어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기억력 저하, 낮 시간 졸음, 균형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이 4가지 습관들은 서로 연결되어 악순환을 만듭니다. 카페인으로 잠이 안 오니까 스마트폰을 보게 되고 늦게 잠들어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지고 결국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4가지 모두를 동시에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깊은 잠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피로 회복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수면은 우리 뇌 건강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특히 깊은 잠은 뇌를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순환하면서 낮 동안 쌓인 독성 단백질들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마치 뇌의 하수도 시스템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청소 과정은 깊은 잠을 잘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특히 이 청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거되는 것이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입니다. 이 두 가지는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들입니다. 깊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런 독성 물질들이 뇌에 계속 쌓이게 되고 결국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30%나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들은 뇌의 해마 부위가 더 빨리 위축되어 기억력 저하가 일찍 시작됩니다. 깊은 잠 동안에는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과정도 일어납니다. 낮 동안 경험한 정보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워지고 기존 기억들도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50대 이후부터 깊은 수면의 비율이 매년 2%씩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20대에는 전체 수면 시간의 20% 정도가 깊은 잠이었다면 70대가 되면 5%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깊은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도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NK 세포라는 자연살의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이 세포들은 암세포를 찾아 제거하고 바이러스와 세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런 면역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깊은 잠이 필수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깊은 잠을 못 자면 이런 휴식기 혈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심장과 혈관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2.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깊은 잠은 필수적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기분 조절 호르몬이 균형을 찾습니다. 깊은 잠이 부족하면 우울감, 불안감, 짜증이 늘어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깊은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의 종합적인 회복과 재생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깊은 잠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수면의 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천연 수면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벤더와 쌀겨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재료의 조합은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린 결과 가장 효과가 뛰어난 천연 수면제입니다. 먼저 라벤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벤더의 주요 성분인 리날룰과 리날릴 아세테이트는 뇌의 가바 수용체를 자극하여 자연스러운 진정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수면제와 비슷한 원리이지만 화학 성분이 아닌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라벤더 향을 맡으면 뇌파가 알파파에서 세타파로 변화합니다. 알파파는 편안한 각성 상태의 뇌파이고 세타파는 깊은 명상이나 잠들기 직전 상태의 뇌파입니다. 이런 뇌파 변화가 자연스럽게 수면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또한 라벤더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고 잠들게 하는 핵심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라벤더 향은 송과선을 자극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자연스럽게 늘려줍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라벤더 향을 맡고 잠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깊은 잠의 비율이 23%나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활력도도 현저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라벤더만으로는 지속력이 부족합니다. 향이 금방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쌀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쌀개에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감마오리자놀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춰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감마오리자놀은 이런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쌀겨는 라벤더 향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역할도 합니다. 쌀겨의 미세한 잎자들이 라벤더 오일을 흡수하여 서서히 방출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은은한 향이 지속됩니다. 쌀겨에는 비타민 E와 페룰산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페룰산은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의 뇌 흡수를 도와 자연스러운 졸음을 유도합니다. 이 두 재료를 3대1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쌀겨 3스푼에 라벤더 1스푼 정도의 비율로 면 주머니에 담아 베개 밑에 두시면 됩니다. 이 비율이 향의 강도와 지속력의 균형이 가장 좋습니다.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국이나 마트에서 건조된 라벤더를 구입하세요. 쌀겨는 방앗간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면으로 된 작은 주머니에 쌀겨 3큰술과 라벤더 1큰술을 넣고 입구를 단단히 묶습니다. 이 주머니를 베개와 매트리스 사이에 두거나 베개 옆에 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너무 가까이 두면 향이 강해서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보통 베개에서 30cm 정도 떨어진 곳이 적당합니다. 효과는 보통 사용 첫날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완전한 효과를 보려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꾸준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향의 지속력은 약 2주에서 3주 정도이므로 그 이후에는 새로 만들어 교체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천연 수면제인 솔잎과 계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이나 예민해진 신경 때문에 잠들기 어려운 분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솔잎의 핵심 성분은 바로 피톤치드입니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외부의 해로운 균이나 곤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하는 천연 항균 물질인데 인간에게는 강력한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피톤치드를 흡입하면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각성 상태가 지속되어 잠들기 어려워지는데 솔잎의 피톤치드가 이를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실제로 솔잎향을 맡은 후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35%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솔잎의 피톤치드는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우울감과 불안감이 생기고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세로토닌은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하기 때문에 수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솔잎에는 알파피넨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동시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솔잎향을 맡은 사람들의 뇌파를 측정한 결과 긴장을 나타내는 베타파는 줄어들고 이완을 나타내는 알파파가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솔잎만으로는 향이 너무 강할 수 있고 일부 분들은 적응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여기서 계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계피는 솔잎의 강한 향을 부드럽게 중화시키면서 동시에 강력한 수면 유도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피의 주요 성분인 신나말데하이드는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직접적으로 촉진합니다.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면 밤에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나말데하이드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야간 저혈당으로 인한 각성을 예방합니다. 계피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하여 수면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뇌에 쌓이는 염증성 물질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의 따뜻한 성질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전에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하는데
계피는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열 방출을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됩니다. 여기에 오렌지 껍질을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더욱 배가 됩니다. 오렌지 껍질에 들어있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오렌지의 상큼한 향이 솔잎과 계피의 조합을 더욱 부드럽고 지속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하는 비율은 솔잎 2, 계피 2, 오렌지 껍질 1 정도가 적당합니다. 솔잎은 잘게 부숴서 사용하고 계피는 작은 조각으로 부숴서 사용하세요. 오렌지 껍질은 잘 말린 것을 사용하거나 직접 껍질을 벗겨서 며칠 건조시킨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앞서 말씀드린 라벤더와 쌀겨 조합과 동일합니다. 면 주머니에 넣어서 베개 근처에 두시면 됩니다. 다만 이 조합은 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베개에서 조금 더 멀리 두시고 점차 가까이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조합은 계절이 바뀔 때나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솔잎과 계피 모두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어서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천연 수면제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천연 수면제의 놀라운 효과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김정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세이신 김정수님께서는 3년 전부터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지만 새벽 3시까지 잠이 오지 않았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깨어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잠들지 못하고 아침까지 뒤척이다가 온몸이 아픈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김정수님께서 처음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는 정말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 밑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선생님,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멍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가족들한테 짜증만 내게 돼요. 이러다가 치매라도 오는 건 아닐까봐 너무 무서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장애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남편분을 몇 년 전에 잃은 슬픔과 혼자 사는 외로움, 그리고 경제적인 걱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불면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정수님께 수면제 대신 라벤더와 쌀겨를 이용한 천연 수면제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반신반의하셨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김정수님께서는 매일 저녁 9시에 라벤더 1큰술과 쌀겨 3큰술을 면 주머니에 넣어서 베개 옆에 두고 주무셨습니다. 첫날 밤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3일째부터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일주일 후에는 잠드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앞당겨졌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2주 후에 나타났습니다. 김정수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11시에 자서 아침 6시에 깼어요. 중간에 한 번도 안 깼어요. 이런 잠을 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한 달 후 재진을 받으러 오신 김정수님의 모습은 처음 오셨을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였어요. 요즘은 밤 10시면 자연스럽게 졸려와서 11시에는 깊이 잠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도 가벼워서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박영호님의 사례입니다. 68세이신 박영호님께서는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어서 밤에 자주 깨는 문제가 있으셨습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갑자기 깨어나게 되는 것이었어요. 박영호님께서는 밤에 서너 번은 꼭 깨요. 깨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요. 그러면 뭔가 먹어야 안심이 되는데 그러면 또 혈당이 올라가고 악순환이 반복돼요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도 더욱 심해져서 당뇨 관리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박영호님께는 계피와 오렌지 껍질 조합의 천연 수면제를 권해드렸습니다. 계피가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고 오렌지 껍질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기 때문이었어요.
솔잎은 향이 너무 강할 수 있어서 계피와 오렌지 껍질만 2대1 비율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영호 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사용하셨어요. 2주째부터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3주째에는 한 번 정도만 깨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깨더라도 다시 잠들기가 훨씬 쉬워졌다는 것이었어요. 한 달 후 박영호 님의 혈당 수치를 확인해 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7.4로 떨어진 것입니다. 수면이 좋아지니까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혈당도 안정되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계피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천연 수면제를 꾸준히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화학 수면제와 달리 천연 재료들은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더욱 자연스럽고 부작용이 없어서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연 수면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잘못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향의 강도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각성 효과를 일으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라벤더는 한 주먹 정도, 쌀겨는 2큰술에서 3큰술, 계피는 2조각에서 3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솔잎은 개인차가 크므로 처음에는 조금만 넣고 점차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라벤더 반 주먹, 쌀겨 1큰술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강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개와의 거리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너무 가까이 두면 향이 강해서 코가 막히거나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베개에서 30cm에서 50cm 정도 떨어진 곳에 두시고 처음에는 조금 멀리 두었다가 점차 가까이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루틴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부터 천연 수면제를 준비하고 침실의 조명을 어둡게 낮추세요. 밝은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므로 간접 조명이나 작은 스탠드만 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세안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이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체온을 떨어뜨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세안 후에는 찬 공기를 피하고 바로 침실로 들어가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습도는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시고 환기도 중요하니 잠자기 전에 10분 정도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세요. 천연 수면제의 교체 주기도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벤더와 쌀겨 조합은 2주에서 3주마다, 솔잎과 계피 조합은 3주에서 4주마다 새로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이 약해지면 효과도 떨어지므로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세요. 사용 중에 두통이나 코막힘 등의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하고 처음 사용할 때는 낮 시간에 잠깐 맡아보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밤에 사용하세요. 천연 수면제와 함께 생활 습관도 개선하셔야 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고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하지만 잠자기 4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침실은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하면 뇌가 침실을 각성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연 재료들은 화학 성분과 달리 몸에 서서히 작용하므로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꾸준히 사용하셔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사용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지속해 주세요. 이런 방법들을 모두 실천하시면 한 달 후에는 분명히 숙면과 함께 새로운 활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잠은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천연 수면제와 함께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절대 피해야 할 4가지는 늦은 밤 카페인 섭취, 스마트폰과 TV 불빛 노출, 불규칙한 수면 시간, 그리고 수면제 장기 복용입니다. 이 4가지는 깊은 잠을 방해하고 뇌 건강을 해치는 주범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은 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를 청소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핵심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50대 이후 매년 2%씩 줄어드는 깊은 수면을 되찾기 위해서는 천연 수면제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천연 수면제 첫 번째는 라벤더와 쌀겨를 3대1 비율로 섞어서 베개 밑에 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솔잎과 계피, 오렌지 껍질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수면제 없이 자연스러운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천연 수면제 하나만 바꿔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천연 수면제 하나 제대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수면 관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잠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황혼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방송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황혼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